일단 새 책. 이제 수원을 읽자. 수학은 1점 받았어. 원래 보냈던 점수가 뭐지? 대략적으로만 기억하고 이제 디테일하게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몇냐? 아닌데? 양이 뭐야지? 많이 밀려서 어디 갔는지 사람. 아, 1컷 몇 점이에요? 1컷 60대 후반 될 것 같아요. 2컷은? 2컷은 50대 중반 될 것 같다고 하고요. 3컷은? 지금 3컷까지는 아직 얘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군가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이제 하고 나서 얘기를 해준 거거든. 1컷은 60대 후반 될 것 같다. 2컷은 이제 50대 중반 될 것 같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채점을 해보니까 이제 그 정도로 보인다가 돼 있는 상태겠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3컷이 40 후반일 수도 있고 중반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2컷이 50 중반인데 3컷이 50 초반 이렇게 바짝 붙어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아마 3컷은 40점대에 만들어지지, 40점대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반 친구들이 일단 나와 봐야 알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3등급 이내에 들어갈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수집된 점수가 뭐 이제 그냥 우리 모두 한 판이구나 싶잖아요. 우리 모두 그냥 일심동체도 한 판이구나. 쭉 봤는데 점수 그러니까 아직 안 보낸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보낸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모두 한 판이야.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학교 시험을 잘못했지. 어떻게 시험을 이따로 냈어야 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일이 다 풀어보고 점검을 해봤는데 객관식이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요. 객관식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최대 피해자 객관식부터 차근차근 풀어야지 한 사람 완전 망이다. 그러니까 서술형부터 풀고 그 다음에 단답형을 풀고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넘어갔으면 비교적 나은 상황이 됐을 거야. 원래 선생님이 평소에 강조하는 건데. 근데 맨날 서술형 풀고 객관식 풀고 단답 풀고. 이게 평소에는 그것도 나름 괜찮았을 수 있는 게, 객관식이 다 시간이 얼마 걸리냐의 문제고 까다로운 애들이 있기도 하고 계산 실수로 틀릴 때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객관식은 배치가 되고, 단답형은 이제 못 푸는 문제들이 항상 껴있으니까 보통 그러니까 위치가 가끔 미쳐가지고 3번이 미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기도 하긴 하지만 보통은 4번, 5번이 미친 문제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순으로 푸는 경우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는 그러니까 단답형이 작년 대비 덜 미쳤어. 단답형이 작년 대비 덜 미쳤다. 그러니까 단답형 중에 비벼볼 만한 애들이 좀 더 많았다. 작년보다는. 문제는 그 미친 문제들이 객관식으로 이렇게 다 넘어가가지고, 객관식에서 내가 볼 땐 4-5개 보이던데 이거 못 풀겠는데 애들? 그리고 초반부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첫 페이지부터. 첫 페이지부터, 그러니까 첫 페이지는 다 풀 수는 있거든? 다 풀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 첫 페이지가. 그러니까는 객관식부터 차근차근 풀어야지. 그럼 첫 페이지 몇 달 나가는 거지. 첫 페이지 풀고 났는데 15분 지났어. 어떡하지? 맞아요. 너무 어려웠어.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수령 먼저 풀고 단답형을 풀고 객관식으로 넘어갔으면 객관식 한 줄로 찍어도 보통 그러니까 2개 정도 맞을 거 아니야. 12문제니까 한 줄로 찍어도 그렇게 해도 한 50점은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단답형 서술형 합쳐서 이제 60점이잖아. 그 60점을 다 맞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40몇 점 정도 맞아주고 객관식을 그럼 시간이 없어서 줄로 찍어도 한 6, 7점 정도를 맞아주면 합산해서 50점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는 객관식부터 푼 사람은 40점도 채 못 받고 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거야. 지금 학교에 꽤 많을 거야. 지금 점수 추계해서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5컷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는 컷이 아니기는 하지만 5컷 내 생각에 20점대나 10점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답형이 그 작년 대비 쉬웠다라고는 하지만 이 작년 대비 쉬운 거지 그렇다고 그렇게 마냥 편한 문제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답형 4번을 잘 찍어서 잘 맞춘 사람도 잠깐 있는가 하면 길이가 대충 이럴 것 같은데 와 풀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10초는 있었어요. 10초는. 10초는 그냥 답그 빈칸 안 만들려고 썼는데요. 4보다는 좀 길어 보이고 자 그래서 실제로 꽤 있어. 단답형 4번 찍어서 맞은 사람이. 아무튼 이제 근데 그 작년 4번은 수열이었으니까 이제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어. 이번 4번은 상하함수 활용이고 작년 4번은 수열이었으니까 직접 비교하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작년 4번 같은 경우에 내가 푸는데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그런데 이제 올해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었어. 한 5분에서 6분. 그러니까 그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풀기 어려운 게 맞지. 내가 푸는데 오래 푸는 거 걸리는 문제는 평소에 너희들이 풀기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니까 실제로 풀어서 맞추기는 힘든 문제인 것도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단답형 1, 2, 3까지가 특히 이제 작년 3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오래 걸리는 문제였거든. 근데 이제 올해 3번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문제는 또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서술형 문제 이렇게 풀어두고 특히나 서술형 1번으로 되게 연습 많이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부터 해서 1번 일단은 11점 받았어 라고 이제 약간 안심하고 들어가면서 서술형 먼저 봤으면 좀 더 점수 확보가 그러니까 50점 이상 받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 느낌이 약간 그거잖아. 50점 넘으면 잘 받다잖아, 솔직히. 이번 시험 50점 넘으면 잘 본 거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객관식을 한 4문제 정도만 맞아줘도 한 60점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선생님 말한 순서대로 풀면 이제 객관식 넘어와서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 1번부터 보는데 와 씨발 4번 어려워. 제껴. 막 5번도 어렵네? 막 이러면 막 제껴. 하면서 풀어도 한 4문제는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걔 중에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나랑 잘 맞는 거 찾아가지고. 그래도 60점 받았으면 이득인데. 아무튼 이런 수가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평소에 시험 연습할 때 너무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참고를 좀 해서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서술형 첨삭을 해주는 걸 꼬박꼬박 참고를 했으면 증명 문제를 좀 더 완벽하게 감점 없이 풀 수 있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근데 효연이는 처음부터 증명이 좀 소질이 있었어. 아무튼 좀 더 증명 문제 깔끔하게 다 맞았니, 11점? 그 L이랑 K 잘못 썼어? 2점 낀 것 같아요. 아깝구만.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 썼을 때 내가 매번 첨삭 다 써줬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여기 N인데 또 N 쓰면 안 된다. 여기는 다른 문자로 써야 되니까 K로 써야 된다. 이걸 다 첨삭을 해줬었는데 신경 안 쓰는 거지. 자, 이거 저희만 지금 한슬이는 아무 얘기가 없어 보여. 변수 안 나요? 윤서는 반을 옮겼어요. 본인 희망으로. 뭘로요? 나레슨 반으로. 네? 아 진짜요? 나레슨 반으로 본인 희망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라가는 선택지도 가능했는데 윤서 같은 경우에는 왜요? 윤서는 점수가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나라서 나레슨반 수업을 그렇게 꼭 받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친한 애들이 나레슨반 수업 들으면서 나레슨반 수업 너무 좋아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나 보지.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데 나레센반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 나레센반으로 콕 찍어서 나 저기로 가고 싶어서 갔어. 진짜요? 아무튼 지금 2명은 결성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반이동이 2명, 미수강이 2명. 누가 또 없어요? 네. 이 반. 아, 연우는 그 원래 있던 반으로 가서, 그러니까 자기 수투 너무 약해서 원래 있던 반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 대비할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있던 반으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쉬었다가 계약하면 다시 올게요 2명. 뭐 그렇고요. 이제 그 외에는 오늘 아파서 못 온 사람, 좋은데 놀러 가서 못 온 사람, 이제 그리고 아파서 2교시까지 올게요 한 사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 없이 안 오는 사람이요. 저희 그냥 괜찮아. 뭐가 지금 무슨 소리야? 걔네는 없으신 거예요? 어? 걔네 아는 애들. 그렇죠. 선생님이 분명히 다 왔을 때 사준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오는 사람 사준다고 아 했잖아. 진짜요? 한 학기에 내가 2번 사주는데 준우는 땡 잡았다. 내가 음료수를 한 학기에 2번 사주는데 그 중에 한 번 오늘이라고 얘기를 미리 했거든. 자, 그런데 오늘 안 와서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예림이가 아픈데 지금 좀 나아지면 2교시까지 온다 그랬으니까 예림이 2교시까지만 좀 기다려보고 한슬이는 아무 말 없이 안 왔으니까는 모르겠고 이제 늦고 있는 건지 오늘 그냥 연락 없이 째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단 2교시 시작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보고 이제 2교시 시작할 때 우리 주문 들어가기로 합시다. 쿠폰 사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자, 아무튼 수원은 이제 끝났고, 수원은 끝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수투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이제 과목 난이도 자체가 수투가 수원 대비 쉬워요. 지금 수원을 그렇게 수투를 그렇게 아주 여러 번 선행을 해본 사람은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한 번 아니면은 한 번 반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수투를 선행을 해봤는데 실제로 수원이랑 수투가 주는 이제 그 과목 난이도의 압박감이 훨씬 덜 하죠. 훨씬 해볼 만해. 사실 근데 거기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경쟁은 훨씬 세질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수원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던 애들이 수는 할만하다.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다시 컴백하는 친구들이 수포자의 길로 들어서려고 했다가 수투에서 다시 컴백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수원에서 빠졌다가 그래서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3등급 이내 애들은 포기 안 하잖아. 자, 그리고 할만하다 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좀 치열해지는 경향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기 편하고 좀 더 쉬운 대신에 경쟁은 심해지니까 그만큼 또 열심히 해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미리 좀 얘기를 해두자라고 하면은 방학식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수업 시간 5시부터 10시예요. 겨울방학 때랑 마찬가지. 원래 여름방학 때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 완전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름에 안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건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하면 5시부터 10시 수업 정규 수업으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적분 특강 내가 맡아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신청해놨고 추가 경쟁자가 없는 걸로 봐서. 언제요? 미적분 특강은 주 3회 월수금이고요.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월수금반 애들 중에도 특강, 미적분 특강 듣는 데가 있을 거고 월금반 애들 중에 수토반 애들 중에 화목반 중에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책 뭐예요? 미적분 특강 교재 메이비 개념 플러스 유형. 작년에도 개념 플러스 유형을 했으니까 올해도 메이비 개념 플러스 유형. 왜 개념 플러스 유형이 좀 싫어? 아니요. 아니면 좀 너무 어려운 걸로 할까봐? 아, 그냥 일단 궁금했어 교재가? 네. 네, 알았어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메이비 개념 플러스 유형. 우리 보통 첫 선행은 개념 플러스 유형을 하는 우리 학원에서 주로 쓰는 교재다 보니까 첫 선행할 때는 개념 플러스 유형. 자, 그래서 아마 특강 교재는 개념 플러스 유형일 것이다. 추워. 너희들 더울 거고 선생님 좀 1시간 전에 미리 틀어놓고 시원하게 만들어놓고 있어. 씻고 왔다 이거 추워요.
미적분 특강 내가 하니까 많이들 신청하시고요. 자, 미적분도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2학년 여름방학이 미적분을 수업 듣기가 제일 좋아, 타이밍이.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미적분 듣고 싶은데, 하지마. 그 지금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이제 적극 추천을 하는 게, 미적분이 수원하고 수투가 이렇게 합쳐지는 과목이란 말이야. 수원이랑 수투가 합쳐지는 과목. 그러니까 그 전까지 수원, 수투 숙련도가 없는 상태에서 미적분 수업을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그냥 어렵기만 하고 남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너희들이 뭐 점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내신 대비 열심히 했잖아요. 수원. 그래서 수원이 제법 많이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수원을 많이 까먹어서 오히려 힘들어. 지금이 수원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 그리고 이제 정규 수업 때 이제 수투를 막 하잖아. 그러니까 수투가 그러니까 미분, 극한 미분 적분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2주간 좀 텀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지금 수투에서 극한도 하고 미분 정도까지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이제 미적분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미적분이 수열의 극한에서 이렇게 딱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적분 수투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 이제 미적분 진도가 그 뒤를 약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이렇게 따라잡은 이제 순서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요번 여름방학이 미적분을 갖다 수업 듣기는 가장 적당하다. 자, 그런 거 미리 좀 얘기를 해두고요. 자, 딴 얘기 너무 길었는 거야. 자, 시작을 합시다. 자, 수투는 크게 나눠서 극한과 연속이라고 좀 길게 잡을까? 제목을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요렇게 대단원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모두 뭐에 대한 얘기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 자, 그럼 미적분도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수투와 미적분의 차이점은 뭐냐? 수투에서는 비교적 쉬운 함수를 위주로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그냥 쉽지는 않고요. 비교적 쉬운 함수를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으로 넘어갔을 때 이른바 초월 함수라는 애들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지수로고 상함수 수원에서 한 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다루게 되는 함수가 다항함수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다항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몇 차 함수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걸 다항함수라고 해. 그러니까 제일 기본 물론 상수함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 알고 있는 게 몇 차 함수까지죠? 2차 함수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3차라고 소개하는 교재도 있긴 한데 대표로 정석. 근데 거기서도 3차 함수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간단한. 그러니까 딱 y는 x 세제곱을 평행 이동한 정도까지만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3차 함수 그래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상의 차수가 높아지는 함수 그래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수투 전체가 이해되시나요? 이 수투 전체에서 다루는 게 함수의 그래프다. 자, 그러면은 극한과 연속에서는 좀 더 복잡한 함수까지 해요. 그걸 갖다가 꼭 다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극한과 연속이라는 건 미분 때문에 그 사전 작업으로 개념적으로 필요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미분에서는 진짜 그래프를 그릴 것, 거기서는 보통 3차, 4차 함수를 위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통칭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꼭 그릴 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의 성질만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들. 자, 그리고 극한과 연속에서는 이제 이른바 다항함수라고 불리지 않는 그냥 어떤 함수의 그래프 상태에서 좀 복잡 다양하게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넘어가서는 미적분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준우는 문과지만 이과지만? 이과지만. 우리 반에 계속 다 이과만 있습니다. 문과생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원래 한 명 있었는데 나간 뒤로 소식이 없고요. 자, 아무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미적분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람들.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개념적으로 계속 좀 수출을 하면서도 미적분에 어떻게 연결될 건지를 갖다가 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는 이제 꼭 그 y는 fx, fx가 x에 관한 식으로 예쁘게 다항함수로 나오지 않는 것들도 우선은 다루고, 이제 미분 적분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3차 함수 이상의 그래프 보통. 자, 근데 적분에서는 좀 2차도 많이 다뤄요. 미분에서도 뭐 2차 다룰 때 많이 있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난이도를 다항함수 레벨로 보통 맞춰서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는 계속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투 내용 극한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는 걸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하자.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죠. 자, 이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원래 개념적으로 이렇지. 여기다가 0을 넣어. 그럼 몇이 나오지? 3.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0,3점을 찍는 거지. 맞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5가 나오고. 자,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너무 작게 들어오네. 너무 작게 그렸는 거를. (0,3점) 1,5점 요런 식으로 점을 찍고, 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값이 1로 나오니까 요런 점들을 찍고,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요렇게 생기게 될 건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런 거 다 넣어봤어? 안 넣어봤지? 일일이 넣어보지 않았잖아.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자체를 배워. 매번 이렇게 대입해서 그리는 거 아니잖아. 맞지? 사실 이거 그래프 그릴 때 뭐만 있으면 되지? 얘 파악하고 얘 파악하면 끝나는 거지. 맞지? 보통 이거 그리자라고 하게 되면 y절편 딱 찍고, 그치? x값 증가량 1 할 때 y값 증가량 2에 맞춰가지고 그 직선 딱 그려주고 끝이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이 식의 형태에 파악해가지고 그래프를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게 대입해서 점을 찍어 놓은 게 그래프다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머릿속에다 따로 보는 사람 되게 많아. 의외로 진짜 많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다행이고요. 자, 어쨌든 이게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식에다가 fx에다가 x좌표 값을 딱 대입을 했을 때 나온 함수 값을 y좌표에 찍어주는 게 기본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오케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모든 실수값을 다 대입해서 그려본다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이 식에서 특징 있는 수들을 딱 집어내가지고, 맞지?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일단 설명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y절편 기울기로 설명이 되니까. 맞지? 이 두 개에서 y절편 기울기가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함수가 좀 더 복잡해지면 거기서 어떤 수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 오케이. 이게 수투 전반에 대한 내용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단원의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럼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LIM 뭐라고 읽어? 리미트? 맞지? 국산 발음으로 리미트, 그치? 좀 있는 척 해봤는데 어쨌든 자, 리미트. 영어 시간에는 뭐 제한하다 뭐 이런 느낌이 될 거고요. 자, 수학 시간에는 극한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서 x가
A에게 이렇게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여기부터 기억이 가물가물한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뜻이죠.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X가 함수에서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오케이? X에 관한 함수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A는 뭐냐? 상수지. 보통 숫자가 담당할 자리인데요. 좀 어려운 게 누구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갈 때가 있지. 자, 그거는 또 별도로 파악하는 내용을 좀 해줘야 되고요. 자, 어쨌든 거기서 여기에 fx, 자, 극한을 할 대상의 함수가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요 그림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그게 뭐라고? 뭐겠어? 그렇지. 5 요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x좌표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값이 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프가 좌표, y좌표가 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요런 표현이야. 대입해서 5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기선 똑같아. 여기선 똑같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 얘를 갖다가 만들 때 어떤 fx를 x-1분의 2x 뿔 3에 x바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전개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 거죠. 문제가 처음 나올 때. 인수분해 하면 이제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그래프 가서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에 빵꾸가 이렇게 뽕 하나 이렇게 뚫리게 돼. 오케이?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수식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 함수에서 별말 안 해도 정의역에서 1이 빠져. 그럼 그래프 상에서 1,5점이 사라져. 빵꾸가 뽕하고 뚫리게 돼. 그럼 얘가 F1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함수값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게 돼. 오케이? 여기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2x 뿔 3 x-1이면 그럼 이게 얼마게? 얘도 5야. 얘도 5야. 그러니까 여기서 빵꾸로 뽕하고 뚫어보려고 함수값 1을 대입하지 못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그래프에서 봤을 때 x가 1이 되는 게 아니라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면 y좌표는 5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 함수값이 5라는 값을 가질 수는 없어도. 이해돼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사실 되게 편해.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약분시키고 여기다 1 대입하면 돼. 이해되시나요? 이게 분모가 0대 대입을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약분시킨 다음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식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추가적으로 좀 알아줘야 되냐면 수렴과 발산. 사실 발산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얘는 사실 수열 극한에서는 주로 아직도 사용하는 용어지만 함수 극한에서는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긴 하거든요. 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보통 수투에서 함수 극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긴 한데 또 길잖아. 우리끼리 할 때 줄여서 발산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보통은 현재는 수열의 극한에서만 주로 사용을 한다. 자, 그럼 요 상황을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 다들 민망할 수 있지만 다들 이렇게 손을 좀 들어봐. 이렇게 양손 다 필요해. 양손 다 필요해. 자,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면 수렴을 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발산을 하는 거야. 부분데 요렇게 생기면 수렴을 하는 거고, 이렇게 생기면 발산을 하는 거야. 수렴, 발산, 수렴, 발산이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fx가, 이건 gx라고 해볼까? gx가 식으로 주기를, 자, 여기선 x 플러스 1이라고 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줘. 자, x가 0 이상일 때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야. 그럼 얘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겨? 자, 1하고 기울기 1 요렇게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기울기 마일 요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gx가 존재하느냐?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 요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만 딱 보고, 자, 다시 다 이렇게 다시 다 들어봐. 다시 들어봐. 수렴. 이해되니? 발산이라고. 이해돼요? 요렇게 만나면 뭐고? 수렴이고, 요렇게 떨어지면 발산인 거야. 이해돼요? 되게 간단하지? 수렴 발산 안 헷갈리겠지? 이거 내가 되게 열심히 연구한 거야, 얘들아. 머릿속에 훅 들어가라고. 자, 함수의 연속에도 비슷한 것도 하나 할 겁니다. 아무튼 그때도 민망해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아무튼 자, 또 혹시 모른다. 내가 아까 분명히 녹화 누른다고 누르는데 녹화 잘 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만든 이 소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얘를 갖다가 좌극한이라고 불러. 내 손은 오른손인데 너희들이 볼 때 왼쪽이잖아. 얘를 갖다가 좌극한이라고 불러. 얘는 뭐라고 부르냐? 우극한이라고 불러. 그래서 요렇게 만나는 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았다라고 표현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렇게 되는 건 뭐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랐다라고 표현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수렴인 거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면 발산인 거야. 이해되니? 손 들이니까 바로 죽었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걔는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리미트 x가 a로 가는 마 fx, 리미트 x가 a로 가는 뿔 fx. 자, 얘를 뭐라고 하냐?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가 뭘 표현을 하느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앞에다 붙이잖아. 항상 뒤에다 붙여야 돼. 왜? 앞에다 붙이면 이게 음수로 뒤집어졌다는 얘기, 그 부호가 반대로 전체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얘 뒤에다 붙인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냐? x가 a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부터 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요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 우극한이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여기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가 무슨 뜻이냐? x가 a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a보다 살짝 큰 쪽에서. 이해되니?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는 걸 이제 우극한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걸? 같아진 걸 우리는 수렴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요 같다라는 것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 좌극한은 좌극한대로 존재하고 우극한은 우극한대로 존재한다가 좀 껴있어. 자, 그럼 어떤 그래프 때문에 그런 거냐면, 자,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 제일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를 들 수 있냐면, y는 절대값 x분의 1. 자, 그럼 이렇게 생겨, 그래프가.
그러니까 유리함수 그래프인데 x의 절대값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y축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상황이 되었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 절대값 x분의 1을 하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무한대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의미 표현 때문에 그냥 는을 사용하긴 하는데 원래는 여기다 등으로 쓸 수가 없어. 원래 개념적으로 등으로 쓸 수가 없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렴이 아니라 발산의 형태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렴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상수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처럼 5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되니? 그런데 무한히 커져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고 원래는 발산이란 말이 이 무한대 쪽에서 나오게 된 거거든. 자, 어떤 특정 것에 가까워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딱히 특정한 값을 말할 수가 없어서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등호를 못 쓰는 표현이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설명의 편이상 실제로 해설지들도 많이 그냥 등호를 써. 오케이? 근데 원래 발산하는 건 등호를 못 쓰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x가 0뿔로 가는 절대값 x분의 1도 그래프를 보시면 똑같이 한없이 커지죠. 그러니까 얘도 무한대가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절대값 x분의 1은 수렴하는 건가요? 아니라고. 근데 그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이해되니? 자, 요거 자체가 원래 또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 저기 없는 거라.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도 쓰자면 이렇게는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못 쓰는 표현이지만 설명의 편이상 쓰기도 해. 오케이? 그런데 저걸 수렴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건 존재한다고 하지 않는다. 오케이? 무한대라는 것은 극한값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자,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건데, 자, 얘는 어떤 수적인 상태야. 상황, 상태. 특정한 상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변수와 상수 중에 뭐에 더 가깝냐? 그러면 사실 상수에 더 가까워. 변수와 상수 중에는 상수에 가깝다.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입하고 싶은 숫자를 대입할 수 있어야 변수거든. 오케이? 근데 무한대에다가는 우리가 어떤 대입할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변수는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변수와 상수를 두 개를 놓고 어느 쪽에 가까워? 그럼 상수에 가까워. 근데 이걸 그냥 상수라고 또 얘기를 하진 않아. 이게 왜 그러냐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항상 1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항상 0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수적인 어떤 상태로 보지 특정 상수로 보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한없이 커지는 상태. 이해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극한값으로 얘기하지 않아. 수렴하는 상태로 보지 않아. 이해되니? 발산하는 상태로 보는 거야. 한없이 커져버리는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요런 상태는 실제로 수렴한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기억나? 이해되니? 오케이. 사실 무한대라는 개념이 되게 어려워. 자, 그러면은 이 무한대를 설명한 김에 상대되는 개념을 좀 마저 설명하고 좀 예제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 무한대라고 한다고. 무한대. 자,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무한소라는 데가 있어. 무한소. 무한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돼. 어머나? 그냥 0 아니에요? 표기상 0이랑 똑같아.
표이상 0이랑 똑같아. 자, 그럼 여기서 이 무한소 0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평소 계산할 때 0과 똑같아. 평소 계산할 때 0과 똑같아. 근데 아닌 경우가 있어. 아닌 경우 언제냐? 똑같은 무한소랑 서로 나눌 때. 그리고 무한대와 곱할 때. 이때는 0과 달라. 그러니까 진짜 0은 무한대랑 곱하면 0이야. 진짜 0은 무한대랑 곱하면 0이야. 근데 무한소 0은 무한대랑 곱했을 때 몰라 우선. 결과는 좀 기다려 봐야 돼. 계산을 좀 더 해봐야 돼. 물론 계산이 금방 끝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무한소 0을 만드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한대분의 상수거든. 이런 무한소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야.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무한소 0을 만드는 건 어떤 것도 있냐? 요 0도 무한소 0이야.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니? 자, 그렇게 해서도 이제 무한소 0을 만들 수 있고, 요렇게 해서도 무한소 0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무한소 0과 무한대를 곱했을 때 무한대가 약분이냐? 그래서 k 되냐? 아니야, 몰라. 그것도 기다려 봐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마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2x 플러스 1분의 1. 자, 요런 식으로 했다 하자. 그럼 이게 딱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얘가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분의 1이야. 얘가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분의 1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약분돼서 1인가요? 사실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분모 x로 나와갖고 2 더하기 x분의 1 분의 1. 자, 이렇게 만들어버리거든. 맞지. 이렇게 만들어버리거든. 분자분모 x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너님 0 그럼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무한대랑 무한소 0이랑 곱하면 0이야? 모르고요. 그러니까 모르고요. 왜? 항상 0이 아닌 수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 0이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모르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면은 1이야? 아니, 모르고요.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로도 또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 오케이? 너무 습해서 바람만 좀 세게 할까? 씻고 와서 죽은 사람. 너무 습해서 견디기 힘든 사람. 나는 더워서 견디기 힘든 사람. 아무튼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여름에는 에어컨 틀 때는 이렇게 하나 덮어서 입을 수 있는 거 챙겨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밖에 다닐 때는 되게 짐이긴 한데 이제 학원에 와서 있을 때는 나도 교무실 가보면 하나 내 의자에 걸려있어. 내 머리 위에 에어컨이 있어갖고 선생님이 얼마 없을 때 이게 틀어져 있으면 되게 춥거든. 근데 또 이게 눈치 보였고 내가 춥다 이렇게 끄기가 애매해. 그럼 나도 그때 이거.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냐? 무한소 0. 자, 그래서 이제 뭐랑 또 헷갈리면 안 되냐면 음의 무한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음의 무한이라고 부르고 사실 기능은 얘랑 비슷해. 오히려 음의 무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 작다의 개념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크다 수적 크다 작다의 개념으로 하면은 음의 무한대가 무한소 0보다 훨씬 작은 거거든. 비교할 수 없이. 그런데 표현상으로는 얘가 무한소 0이고 오케이? 얘가 무한대야. 음의 무한대는 역시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그냥 음의 무한대라고 표현이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지는 애는 그대로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무한소 0이랑 반대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녀석을 무한소 0이라고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는 음의 무한대라고 해서 무한대랑 비슷한 기능을 한다. 부호만 음수일 뿐. 자, 그 점 주의해 주시고 자, 여기서 관련돼서 이제 개념을 좀 함정을 파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야. 이제 거기서 조심해 줘야 되겠고 자, 일단 무한대가 상수가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요런 예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냥 약분해서 1되면 안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갖다 그냥 0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도 이해되시고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교재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4번 문제를 좀 볼게요. 왜 그렇게 됐냐면 교재 주문한 게 오늘 다 배송이 안 왔고 교재 주문한 게 배송이 다 안 왔고 선생님이 일단 가져가지 말랬어. 그래가지고 일단 수량을 갖다가 그러니까 배송해서 다 오긴 올 건데 이게 배송이 밀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가져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나는 책이 편해. 무리수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책을 하고 싶은데 일단 배송 지연 때문에 나도 배송 지연 때문에 졸음껌이 아직 안 와가지고 남은 졸음껌이 근데 오늘 인원도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2교시에는 음료수도 시킬 거고 1교시는 어떻게든 잘 버티면 2교시에 또 과자도 나눠줄 거고 아무튼 그래요. 자, 첫 페이지에 4번을 좀 맞춰봅시다. 자, 어디에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수렴 발산 제일 처음 얘기했잖아. 수렴 발산 그지? 맞지? 자, 그러니까는 여기 4번에서 fx 그래프가 1, 2, 3, 4, 5번과 같을 때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수렴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으로 보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이거 누구냐? 찾아봐.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이거 누구냐? 몇 번이야? 몇 번? 4번 끝났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이해되니? 물론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들 중에 좀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상태부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여기 선생님 어디로 넘어갔냐? 좌극한 우극한으로 넘어갔지? 맞지? 자, 그러면은 페이지를 일단 넘어갔다가 여기 앞에 계산하는 문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페이지를 일단 넘어가 봅시다. 9쪽으로 넘어가서 9쪽에 7번을 볼게요. 자, 9쪽에 7번은 그리기 좀 싫다. 조금 빡센데 그래프를 그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색칠돼 있고 요렇게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네, 3 자 여기에 빵꾸가 뚫려 있고 여기 빵꾸 뚫려 있고 요렇게 선분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에 요렇게 색칠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의 빵꾸 그 다음에 1, 2의 빵꾸에서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1, 1에 색칠 하나 돼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에 빵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 2에 색칠되어 있고 요렇게 선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2, 1에 또 빵꾸 돼 있고 요렇게 선분이 지나가고 있다. 자, X축, Y축. 힘들었어. 자, Y는 자, 여기서 문제가 이제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1풀 fx 더하기 리미트 x가 2마 fx fx 빼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x가 마이뿔의 f 마x 자 얘는 원래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본 다음에 원래 어디까지 가야 제대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수렴하냐 발산하냐 그거까지 물어보는 게 같이 있어야 좀 더 제대로 된 문제가 될 건데 여기는 사실 요거 때문에 이거는 풀어줘야 되겠다고 좀 고른 거야. 오케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자. 제일 쉬운 거 x가 1뿔 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그래프 x좌표 1 있는 데서 오케이 x축에 표시하자라고 하면 요렇게 가는 거야. 1에 가까워지는데 1에서 오른쪽에 가까워지는 거지. 1뿔이니까. 그럼 그래프에서 따라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요렇게 표현하게 될 거고요. 자, 이게 문제가 얘기하는 위치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 극한값은 여기서 누구 좌표를 봐야 돼? Y좌표를 봐야 돼. 그게 한두 겹씩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자리야. 얼마니?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뚫려있든 안 뚫려있든 극한값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게 뭐냐면 점은 여기 있으니까 1인가요? 아, 그게 아니라고. 오케이. 점이 딴 데가 있어도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극한값은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경나는 선생님 수업 복습 못하려고 일부러 거기다 따로 한 번만 더 찍어두는 거야?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찍길래.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x마 1이라고 돼 있지. 그냥 fx가 돼 있는 게 아니라 x가 2마로 가고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해 주냐면 여기서 1을 뺀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여기다가 2마를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도 돼. 오케이. 그리고 요렇게 돼 있을 때는 2에서 1을 빼면 1이지. 그런데 요 마는 안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니? 요 방향이 좌극한이야? 여전히 좌극한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평행이동이거든? fx마일.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그 평행이동에서 하나 더 그리려면 너무 빡세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 요 f 입장에서는 뭐가 대입되는 셈인데 라고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할 것인데 극한이니까 그냥 대입 1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좌극한이라는 게 좀 살아있어야겠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로 가는 좌극한이라는 게 살아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표시가 되겠지? 이해돼요? X축에 표시를 해보자면 1 기준으로 살짝 왼쪽에서 오는 걸로. 그걸 그래프 따라가 보자라고 하면 요렇게 표현하게 될 거야, 그지? 맞니? 자, 그리고 이 값은? 2, 그렇지. 요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Y좌표가 이 극한 값이다. 자, 마지막 했는데 중첩을. 자, 2교시에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왔어? 연우 반 옮겼는데? 그래요? 어. 문제 안 왔어?
안 갖고 있어. 선생님 반박해 줄까? 교실에 얇은 바람막이를 하나 두고 있는데 나도 추워져 있는 걸로. 좀 쳤어요? 1분이니까 쳤겠네. 까먹었을 수도 있지. 자, 이번에 요 마이너스를 해결해 봅시다. 자, 여기는 요 마이너스. 자, 원래 요 마이너스는 그러면 무슨 의미지? y축 대칭의 의미죠. 자, 그러니까는 원래 마이 뿔이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우극한 요렇게 될 거거든. 그럼 얘를 갖다가 y축 대칭을 시키면 요렇게 되지. 요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모양을 y축 대칭을 시키면 요렇게. 숫자는 절대값 똑같고 부호반대인 2,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준 2고, 방향도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가는 거였는데 얘는 왼쪽에서, 얘는 큰 쪽에서 가는 거였는데 얘는 작은 쪽에서 가는 게 되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는 요 안에 숫자를 갖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이해를 하냐면 이 말을 집어넣는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앞뒤의 부호를 다 바꾸는 거지. 이해돼요? x 앞에 붙어있는 요 마이너스는 요 극한에 붙어있는 이 숫자 2에 앞뒤에 있는 부호를 둘 다 바꾼다. 이해되니? 요 화살표를 y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둘 다 바뀌게 돼 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그래프에 가서 요렇게 화살표가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럼 이 값은 얼마? 2, 그렇지.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한 번만 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마이 뿌리던 화살표를 갖다가 y축 대칭을 시켜주면은 2 나가 된다. 그걸 갖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요 앞뒤의 부호를 둘 다 바꾼다. 그걸 갖다가 여기 f에다 대입시킨다 라고 보면 된다. 이해되니? x 앞에 마이너스는 요 극한에 마이 뿔에 붙어있는 앞뒤의 부호를 모두 바꿔서 이 함수에 적용시키면 된다. 저거를 식으로 쓸 때 그냥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 x라고 쓰면 그렇지. 중간에 서술형이라서 한번 식으로 바꿔서 쓰고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랑 똑같다. 얘는 얘만 따로 하게 되면은 리미트 x가 2 마로 가는 fx와 똑같다 라고 써도 되고요. 치환을 한다고 봐도 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했다 라고 하면 리미트 t가 2 마로 가는 ft가 된다. 자, 요렇게 해도 됩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식을 정리할 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마x를 t로 치환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봐도 돼요. 이해되나요? 문제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점들로 끊어놓은 자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겼지? 맞지? 전부 다 발산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물어볼 리는 없기는 하지만 이런 데는 전부 다 수렴하는 겁니다. 이런 데, 이런 데는 전부 다 그냥 수렴하는 거예요. 이래. 이런 데다가 놓고 그게가 존재하나요? 그러면 네,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얼마 마이니까는 마이너스 4 정도 되는 자리에서 이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가는 fx 존재하냐?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존재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냥 선에 아주 특별한 표시가 없는 자리 사실은 다 존재하는 거야. 이해돼요? 예림아, 머리 아픈 거 좀 어때? 좀 괜찮아서 약 먹고? 네. 자, 그러면 요거 설명만 조금 마저 하고 나서
주문 들어갑시다. 기다려왔지. 자, 아무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도 좀 마저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냐면 F는 그럼 얼마야? 색칠되어 있는 자리에 따라다니면 됩니다. 여기선 그러면은 F-이면 얼마고? 2, 그렇지. 색칠되어 있는 자리 F1이면 얼마고? 1, 그 다음에 F2면은 자, 요렇게 함수 값들은 어디를 가는 거야? 색칠되어 있는 자리에 가는 거야. 빵꾸 있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색칠되어 있는 자리에 가는 거고, 극한 값은 거기 색칠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전혀 안 중요하고 그 그래프 선이 어디에 그려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주문 들어갑시다. 자, 오늘은 요기요의 푸fon세용법을 내가 배워가지고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고요. 예림이 없을 때 안 시키고 기다렸어. 예림이 좀 나아지면 온다 그래가지고. 아,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어요. 조퇴하려고 라고 하더라도 이거 먹고 가. 자, 아무튼 배워왔는데도 어려워. 디저트 찾는데 디저트가 안 보여. 카페 디저트. 오케이. 저번에 우리가 왕십리 역사점에 시켰었느냐? 네. 아마도 그게 한양대점보다 가까울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러면 주문은 이쪽부터 그래. 회원이 주문. 오늘 맨날 먹는 그거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 다른 친구들 주문한 거 보고 왠지 그거 따라서. 나는 뭔지 몰라서 니들 주문한 거 보고 따라서 몰라 그랬는데. 자, 오늘은 내가 내 커피를 따로 안 사놔가지고 나도 따로 하나 시킬 거야. 자, 오늘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따라 먹어야지. 한 바퀴 돌렸더니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른 거 아니야? 다 메뉴가 천차만별로. 물론 통일되어 있는 게 빨리 올까? 다 다른 게 빨리 올까? 쉬운 메뉴가 빨리 올까? 자, 일단은 이렇게 7번 그래프 자극한 우칸 따지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봤고요. 예림이는 책 받아야지. 책 받으시고 앞에 1교시 거는 영상 보내줄게요. 네. 근데 표정이 되게 여전히 아픈 것 같은데. 두꺼워서. 아, 책이 두꺼워서 그래서 인상이 쓰였어. 자,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방학 안에 끝나요? 네, 요거 가지고 한 10번 정도 수업할 계획이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평소에 내신 대비 교재 만드는 게 보통 400문제 살짝 넘어갔거든요. 400문제 살짝 넘어갔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몇 번에 끝냈어야 되냐면 6번에 끝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내신 대비 기간에 비오비 유사형도 하고 이렇게 이게 스케줄이 맞아. 그런데 지금 얘는 500문제가 살짝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것보다 한 80문제쯤 많아요. 그런데 이걸 10번에 나눠서 할 거야. 그러니까는 부담이 확 컸지. 그러니까 다들 개인 부교재 하나씩 할 겁니다. 그리고 BOB 프린트 나왔을 때 꼬박꼬박 잘 해오셔야 되겠고요. 자, 교재 양이 원체 적어서 매번 숙제를 나갈 때,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이지. 그러니까 목요일은 대략 한 60문제쯤, 화요일은 한 40문제쯤. 요렇게 나갈 거야. 그러니까 교재 숙제 너무 적잖아. 교재 숙제가 너무 적으니까 다들 개인 무교재를 하나씩 좀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상담 일정을 짜야 되는데 지금 결석생이 많이 있어요. 일단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짜기로 하고 일단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짜고 결석생은 제일 빠른 거 지금 오늘 밤도 할까? 자, 그럼 오늘 밤까지 포함해서 상담을 그럼 진행하기로 합시다. 근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야간 상담은 스카이 나와서 11시 20분까지 전부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건 좀 이따 맞아. 지금 그 얘기를 할까? 차라리 상담 스케줄 짜는 걸. 자, 그러면 상담 스케줄 주문 끝난 다음에 하자. 왜냐하면
저 폰으로 다시 찍어서 기록을 또 해놔야 되기 때문에 주문해놓고. 자, 시험 상담도 하는 거예요? 시험 결과 상담 및 방학 계획 상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 결과는 그냥 묻어도 네. 아니 그거를 갖다가 왜 이제 우리 다음부터 이러지 말자 이런 거 좀 해야지. 여기 경락 같이 들어줘 왜? 자, 우리 다음부터 이러지 말자도 하고. 자, 그러면 다시 페이지를 잠깐 앞으로 돌아와서 8쪽의 2번을 보도록 할게요. 8쪽의 2번. 자, 그러니까 계산식으로 푸는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식에 아무런 특징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막 대입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약분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약분하면 돼. 자, 그거는 또 이어서 뒤에 부정형이라는 형식으로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여기는 이번에는 보면은 자, fx는 kx-5 자, 얘가 x가 2 이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x마 k의 제곱 얘는 x가 2보다 작을 때 라고 했는데 문제가 요구한 상황은 리미트 x가 2로 가는 fx가 존재해달라 자 라고 했지. 자, 그럼 얘가 존재하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리미트 x가 2마로 가는 fx하고 리미트 x가 2뿔로 가는 fx가 같게 나오면 존재한다 수렴하는 거지. 오케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된다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그 값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아.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식에 2대입 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니 없니? 별 지장이 없지.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지장이 있어? 분모가 0 되면 지장이 있어. 그때는 약분하고 뭐하고 등을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없잖아? 그럼 대입하면 돼. 이쪽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그럼 그냥 대입하면 돼. 이해돼요? 언제는 또 좀 조심해줘야 되냐? 가우스 들어가면 조심해줘야 돼. 가우스 들어갔을 때는 그냥 대입하면 안 돼. 이게 내부가 정수가 되느냐 정수가 되지 않느냐 따지고 그러면은 정수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거보다 살짝 큰 거냐 작은 거냐 따지고 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가우스 문제는 좀 별도로 좀 따져야 되고 자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2를 대입하는 게 좌극한이야. 그래서 2마 k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이 위에 있는 식에다 2를 대입하는 게 그냥 우극한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2k-5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나요? 그럼 얘가 같으면 결국에 수렴하는 거지. 극한값 존재하는 거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로 되어 있는 모양이 아니라 전개했다 다시 인수분해 k제곱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k에다가 플러스 4에 플러스 5 플러스 9는 0이면 어이구 k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 얼마죠?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k값을 구하면 된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되게 단순하지? 시험에 이렇게까지 단순한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한대 시험 기준으로. 가우스 나와요? 한대 시험에 가우스 여기서는 드디어 나옵니다. 나와요? 나와요. 가우스 완전 까먹었네. 자, 가우스 문제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문제에서 가우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준우 잘 이해되고 있고? 준우야, 네, 한 번만 해줘. 네. 선생님이 내 소리를 듣고 싶어. 자, 요렇게 계산한 문제 하나 왔고요. 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갈 것이냐? 10쪽에 있는 건 마지막에 볼게요. 제일 어려워요. 자, 11쪽에 있는 것도 조금 이따 볼게요. 자, 12쪽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쪽에 있는 내용은 이른바 이제 뭐라고 부르는 애들이냐면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애들이거든요. 12쪽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부정형.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1이 아니다 얘기했잖아, 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 아니다 얘기했고, 맞지? 그 다음에 0이랑 무한대랑 곱하면 무한소 0이랑 무한대랑 곱하면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얘기했었지, 그치? 그런 애들을 갖다가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면 부정형이라고 해요. 부정형. 그러니까 일단씩 모양만 보고는 우선은 모르겠다.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에 해당하는 게 부정형이다. 이해되니? 뭐들끼리 만나서 무한소 무한대 같은 애들끼리 만나서 우선 당장은 모르겠고 더 따져봐야 되는 애들을 부정형. 자, 그럼 그 중에 이 교과가 좀 바뀌었는데 애들 순서가 달라. 제일 첫 번째가 여기서 0분의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원래 함수의 극한에서는 제일 유명한 형태입니다. 나도 주문해야지. 자, 지금까지 주문된 메뉴가 뭐냐? 다 달라. 5개 다 달라. 하나, 둘, 셋, 넷, 5개 다 달라. 너 결국 자동 그린티 그대로 시켰니? 딴 거 시킨다더니. 블랙 사파이어 포도 주얼리 밀크티손 맛있어? 오케이, 그럼 나 저거 하나. 근데 좀 많이 달아요. 일단 한번 먹어보고. 저번에도 오타로 3충을 했었는데 오늘도 2충이라고 쓰거든요. 중국사용 된다더니 왜 안 돼? 어쨌든 10% 할인이 3,000원 할인보다 세니까. 이렇게 페이지 넘어가는데 오래 걸려. 원래 학생들이 와이파이를 못 쓰게 하지요. 네. 언제 어떻게 번호를 얻어서 쓰셨나요? 네, 다 알고 있어요. 애들 다 알고 있어요. 네. 비번 싹 바꿨나 보다. 오케이, 주문 확인 단계다. 주문 확인이면 주문이 된 거지? 아마도요. 오케이. 주문 취소만 안 누르면 그대로 오는 거겠지? 결제된 거. 역대 주문한 중에 제일 빨리 된 것 같아. 주문 실력이 일취월장했어. 다음 이야기 하실 때 더 빠른 속도로 사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 출석률이 좋아가지고 더 많이 얻어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작년에 니네 선배들은 그냥 내가 편의점에서 그거 카페라떼 사주고 말았는데 그때는 좀 안 온 애들한테 안 보이게 저 영상 끄고 이렇게 나눠주고 다시 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아는 사람 부러우라고 그냥 그대로 송출하기로. 자, 0분의 0꼴이 부정형으로 가장 유명한 형태입니다. 응이라고 쓴 거 아니고 0분의 0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한때 유행했던 게 퍼센트
아, 너희들 세대는 또 아닌가? 카톡창에 응이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퍼센트. 아, 니네는 안 썼니 그거? 나누기만. 아 나누기. 자 그럼 여기서 이 0 분자 분모 모두 부정형 0을 무한소 0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모에 있는 0은 진짜 0이 되는 게 아예 불가능해요. 진짜 0이 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 수학 개념상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데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분자가 진짜 0일 경우에는 얘는 그냥 계산결과 0입니다.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어요. 분자가 진짜 0이 될 경우 얘는 그냥 0이다. 그런데 분자와 분모가 모두 한없이 0에 가까워질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될지 아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한다. 대체로 0이 되는 인수를 약분시키는 거예요. 대체로 0이 되는 인수를 약분시킨다. 자, 그런 개념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무한, 분의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1 되는 거 아니라고요. 1 되는 거 아니다. 자, 그럼 무한분의 무한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풀이법이 있어. 특유의 풀이법.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든 만들어지는지 개념을 이제 하나 계산하는 거 보여주기는 했는데, 원래 무한분의 무한꼴은 시작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야. 원래 개념으로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다. 그게 개념의 시작인데 좀 빨리 감기 하는 요령을 보통 가르쳐 주는 게 일반적. 자, 그럼 뭐부터 따지냐? 무한분의 무한에서는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를 해요. 분자 분모의 차수 비교. 자, 분자 분모 차수를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분자가 크다. 바로 그냥 발산입니다.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가 같으면 양의 무한대가 될 것이고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가 반대면 음의 무한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2x제곱 플러스 1분의 3x 세제곱을 3이면 양의 무한대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찍혀 있어도 양의 무한대입니다. 이해되니? 여기 부호 반대면 음의 무한대고요. 여기. 분자 최고차랑 분모 최고차랑 그 앞에 개수의 부호가 반대면 음의 무한대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개념적으로는 그래. 분자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누는 거거든. 그러면은 분자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누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3x 플러스 x제곱분의 3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가 되냐? 무한소 0들이 되지. 그래서 무한소 0은 이제 무한대랑 곱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날아가 버린 거고요. 그럼 남은 얘하고 얘만 남은 데에서 부호 정리하고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마분의 마니까 지풀이 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 상태에서 x가 무한대로 하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그러면 분자, 분모, 차수에서 이번에는 분모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되냐? 0됩니다. 수렴이에요. 근데 길게 볼 것 없이 그냥 0수렴입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과정은 이거랑 마찬가지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러면은 분자 쪽은 싹 다 0이 되고 분모의 숫자 하나 남아있어.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니까는 어떤 수분의 0이 되면은 0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시간 또 보여줘야 될까? 이건 안 보여줘도 될까? 자,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분의 2x라고 하자. 분자분모를 그럼 또 뭐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눠. x로 나누는 거 아닙니다. x제곱으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누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1 더하기 x제곱분의 3분의 x분의 이렇게 되거든?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 0되고 얘 0되고 여기 숫자 하나 남아. 이해되니? 그럼 1분의 0이 되잖아. 그럼 1분의 0이면 0이라고. 이해돼요? 분모가 차수가 높으면 더 계산할 것 없이 0 수렴이다. 자, 그럼 마지막에 얘로 들어가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분의 5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이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 숫자 되게 대충 만든 거다. 아무튼 요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뭐라고 얘기를 만든 거냐? 최고차항이 차수가 같아. 이런 거 어떻게 되냐? 분자로 공간을 이제 비겼다 라고 나는 표현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 분자가 이기면 발산. 오케이. 분모가 이기면 0. 오케이. 비기면 최고차항 계수야. 그러니까 얘는 뭐 얼마냐?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감기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물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거야. 거의 다. 무한분의 무한꼴은 거의 다 이거야. 얘네들은 개념 물어보는 쪽에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정도로 존재하지 실제로 계산하세요 문제로는 거의 안 나와. 어떻게 나왔다고 마이너스 1분의 5에서 그냥 마이너스 5라고. 자,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 얘도 분자 분모를 갖다가 뭐로 나누냐? x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오케이? 분자 분모를 x 세제곱으로 나누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빨리 갖기로 하자. 마이너스 1하고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되고 위에는 5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딱 최고차항 계수만 딱 남게 돼. 그래서 여기 최고차항 계수분에 여기 최고차항 계수. 이래요. 나머지는 그냥 다 떨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뭐라고? 떨거지야. 그러니까 계수를 사실 막 써도 다 똑같아. 여기서 중간에 계산 틀려도 다 똑같아. 이해되시나요? 자, 요렇게 해서 부정형 두 번째 무한분의 무한 어떤 식으로 계산을 빨리 감기를 하는지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무한 빼기 무한입니다. 무한 빼기 무한. 자, 그럼 무한 빼기 무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루트 문제야. 대부분 루트로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루트가 없는 그냥 다항식 상태를 가게 되면은 차수가 높은 쪽으로 무조건 쏠려버리게 되거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다. 그럼 양만 돼버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다. 그럼 음의 돼버려. 이해되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녀석도 개념 물어보는 문제 쪽에서 나올 수 있어도 그냥 계산하라는 문제 쪽에서 거의 안 나와. 그럼 이쪽에서 계산하라는 문제는 거의 다 뭐냐? 루트를 쓰고 있어. 그래야 바로 뺏으면 안 되거든. 이해되니? 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같은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왜? 차수 높은 쪽으로 그냥 쏠리고 끝나버리니까. 이해돼요? 2차보다 3차가 크잖아, 차수가. 맞아? 그럼 3차항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양의 무한 된다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그냥 음의 무한이 되게 돼 있고. 이해되시나요? 자, 실제로 여기서 주로 나오는 건 어떤 형태가 주로 나오냐? 이 무한과 무한 뺄셈인데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도록 이런 식으로 나와. 동량 계산을 못하지. 왜? 루트에 바로 먹혀. 이해되니?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다 이런 식이야. 그럼 보통 어떻게 극복하냐?
효나? 요거부터 어떡하지? 기억이 잘 안 나? 계산했더니 0이야? 계산을 하면 0 아닐 것 같은데. 서연이 기억나냐? 안 나. 경단 기억나니? 안 나. 예림이 기억나니? 어? 그렇지, 유리화. 자, 유리화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분수단인데 무슨 유리화예요? 자, 굉장히 신기한 계산을 보여주지. 내가 이거 분수단인데 분수로 바꾸는 마법을 보여줄 거야. 굉장히 간단해. 자, 분수야. 저 썩은 표정들은 뭐지? 자, 분수가 아닌데 분수 됐잖아. 맞잖아. 분수 아닌데 분수 만들었잖아. 신기하지? 야, 분수 아닌데 분수 됐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분자를 유리화한다라고 하는 건 극한 단원 아니면 볼 일이 없는 일이긴 해. 극한이 아닌 이상 분자를 유리화하는 경우가 없어. 자, 근데 얘 같은 경우 요렇게 해서 이 분자를 유리화를 해. 가운데 부호 반대인 거 곱해서. 그럼 여기 가운데 부호 반대인 거 곱하게 되면 어떻게 생기냐? 루트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4x 분의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거든? 아니 그렇게 날아갔지? 맞아?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보냐? 1차 인셈을 쳐. 루트 x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무리식이야. 그러니까 원래 1차라고 부를 수가 없기는 해. 그런데 극한에서는 얘를 다 1차 인셈 쳐. 실제 계산상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x로 나누면 똑같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랑 여기서 요거 하는 거랑 똑같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x로 나누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1차랑 똑같은 효과를 가져.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결과 어떻게 될 거냐? 1 더하기 1분의 여기 동량 계산해서 6 이렇게 나와. 여기 x 루트 x 제곱의 개수가 1 정확하게는 루트 1이야. 오케이? 여기서 루트 x 제곱의 개수가 또 루트 1 그러니까 여기도 정확하게는 루트 1이야. 그러니까 루트 1 더하기 루트 1분의 6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분자 분모를 x로 나누면 이해되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한 빼기 무한의 부정형의 형태는 무한분의 무한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 어떻게 무한분의 무한으로 바꾸냐고요? 보통 유리화요. 이해되시나요? 분수가 아니면 분수로 만들어서 유리화를 한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분수꼴인데 분모도 무한 빼기 무한, 분자도 무한 빼기 무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제일 피곤한 형태야. 그럼 분자 분모를 둘 다 유리화를 해야 돼. 이래니? 근데 루트가 나와 있는데 분모는 무한 빼기 무한인데 분자는 아니야. 그럼 분모만 유리화해. 오케이? 그럼 반대로 분모는 무한 더하기 무한으로 나와 있고 분자만 무한 빼기 무한이다. 그럼 분자만 유리화해. 근데 둘 다 무한 빼기 무한이다. 그럼 둘 다 유리화해야 돼. 그게 계산이 제일 피곤하겠지. 저한테 리미트 붙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계산 리미트 붙는 거지. 여기서는 그냥 드리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실제 계산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요거예요. 이게 실제 그냥 1이 아니라 루트 1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뭐 앞에 2 같은 거, 3 같은 거 붙어 있었다. 여기 루트 2, 루트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미정계수 찾을 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식을 막 만들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앞에 계수가 똑같지 않은 발산해 이게. 그러니까 여기 루트 4배 차수도 똑같고 그 앞에 개수도 똑같고 그래야 이 녀석이 수렴을 할 수 있어. 수렴할 가능성이 열려. 아니면 무조건 발산해. 그러니까 얘 그냥 발산하는 거 얘기했잖아, 그지? 맞지? 더 볼 것 없이 그냥 발산한다고. 그럼 여기서도 이 둘 중에 누가 한쪽이 차수가 높다. 그럼 그쪽으로 발산해.
그쪽 부에 맞춰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얘 혼자 x 세제곱이다. 그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더 볼 필요가 없어. 이해되니? 저쪽 가는 게 아니라 이쪽 가는 거야? 여기야 여기. 이거 부호 따라서 발산.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거 세제곱이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이해되니? 여기 걔는 안 돼도 마찬가지. 차수 높은 차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뺄셈 사이에 차수가 차이가 나게 되면 차수 높은 쪽으로 발산이야. 차수 높은 쪽 부호 따라서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러면 어디도 마찬가지냐? 여기 개수도 차이가 나면은 절대값 큰 쪽으로 발산이야. 이해돼요? 여기도 둘 다 x제곱이 되니까 3이야. 그럼 양의 무한 발산 끝나. 이해돼요? 아니면 여기가 1, 여기가 2야. 그럼 음의 무한으로 발산 이렇게 끝나 그냥.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어. 왜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2차가 남아있거든. 유리화를 하잖아. 아까 한 번은 차수가 높은 그러니까 차수가 차이가 나면은 여기서 그 차수가 살아있어. 유리화를 하면. 얘는 무조건 그보다 차수가 낮아지게 돼 있고. 그럼 최고차가 분자에 등장을 해. 최고차가 분자에 등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발산한다고 그랬잖아. 맞지? 그 다음에 최고차는 개수 비교해가 부호 비교하고 양의 무한, 음의 무한 한다고 그랬지. 맞지? 자, 그러면 그게 여기서 그 부호를 따라가게 돼 있어. 이해되니? 그 여기는 무조건 가운데 플러스로 들어갈 거고 여기서는 여기 부호 마이너스였던 게 여기에 영향을 주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차수 높은 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차수가 높았어. 그럼 여기서 이쪽이 제일 최고차가 되겠지. 얘네들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지. 되게 차수가 다를 때 말하는 거예요. 그치? 차수가 다를 때도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차수가 같을 때 같은 경우에 여기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그 개수도 여기 가서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럼 그게 이게 동류한 계산이 돼서 안 사라져. 지금 이게 딱 사라져 주니까 차수가 1차로 떨어지는 거거든. 이해돼요? 여기서 개수가 차이가 나면은 얘를 유리화해서 이게 최고차 얘가 남아있기 때문에. 왜 얘는 차수가 절반이야 무조건. 루트 때문에. 이해돼요? 얘가 안 날아가지고 수렴할 수가 없어.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날아가주려면 개수까지 똑같아야 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안 날아가게 개수가 차이가 났다. 그럼 그쪽이 여기 계산해도 절대값이 크겠지. 그러니까 그쪽 부호 따라서 발산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쪽 개수가 커서 여기가 2나 3이야. 그럼 양의 무한 되는 거고 이쪽 개수가 커서 여기가 2나 3이야. 그럼 음의 무한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준우 이해되니? 네. 오케이. 자, 해서 무한 빼기 무한은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하세요 문제는 유리하다. 계산하세요 문제는 유리하다. 그냥 요런 거는 개념 문제 물어보기도 하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 발산이다.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없다. 그냥 당식 구조에서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 최고차항이 차수 똑같고 뺄셈 사이에서 루트 내부에서 그리고 그 앞에 개수까지 똑같아야만 수렴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니까 그때도 무조건 수렴한다가 아니야. 수렴의 가능성이 열린다지. 이해돼요? 일단 이게 틀어지면 무조건 발산이니까. 표현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수1에서 다루는 건 0 곱하기 무한대가 마지막입니다. 자, 이 0 곱하기 무한대의 형태는 이 형태라고 굳이 인식할 필요가 없어 문제가. 그냥 식이 거지같이 생겼습니다. 거지같이 생긴 식을 열심히 예쁘게 정리하다 보면은 이 앞에 3개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리고 그 상태로 해결하면 됩니다. 오케이? 0 곱하기 무한꼴은 0 곱하기 무한꼴로 만들려고 문제가 되게 그지같이 생겨 있다고. 그 그지같이 생긴 문제를 갖다가 열심히 정리하다 보면은 알아서 정리가 되게 돼 있다. 오케이? 자, 참고. 요런 부정형도 있습니다. 얘는 미적분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지수함수의 극한에서 나옵니다.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왜 뒤에 굳이 플러스 0을 붙였냐? 무한소용이 붙어있다. 무한소용이 붙어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1은 그냥 무한제곱하면 뭐가 돼? 그냥 1을 무한번 곱했다 뭐가 돼? 그치, 그냥 1이 된다고. 1은 무한번 곱해도 그냥 1이라고. 뒤에 플러스 0을 붙인 건 뒤에 무한소용이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1보다 큰 수는 또 무한제곱하게 되면 무한대가 돼버릴 거거든. 그냥 1보다 큰 수는 무한제곱하면 무한대가 돼버릴 건데 그게 1 더하기 무한소 0이라서 그리고 이 무한대 지수하고 무한소 0이랑 동시 진행인 상태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정형이 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0이 진짜 0이야? 그러면은 1이야 그냥. 이해되니? 뒤에 붙어있는 0이 무한소 0이니까 부정형이 되는 거야. 자, 그거는 나중에 미적분에서 하게 되겠고, 자, 그럼 요거에 관련돼서 계산 문제들을 갖다가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기는 시간 좀 늘려야 되겠는데 수업할 때 너무 불편한데. 자, 어디로 갈 거냐면 12쪽에 19번을 볼게요. 필기는 별도로 따로 하는 거야. 필기가 따로 이제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그 교재 개념 페이지대로 설명을 안 해가지고 그치? 사실은 교재 나도 오늘 처음 봤어. 개념 페이지에서 어떤 수로 설명하고 있는지도 몰라. 쌤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친하지 않냐? 네, 답지 보고 쌤이 만든 거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교재가 아니면 티가 나. 일단 번호도 글씨 크기가 안 다르잖아? 내가 만들어 놓은 건 번호가 분명히 진하고 크게 만들어 놓는데. 아무튼 자 19번.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x제곱 빼기 1 분의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자 일단 얘는 뭐가 좀 눈에 띄냐면 분모가 뭐가 되는 게 보여. 0. 이게 실제로 계산이 훨씬 빨리 보여. 그때 이제 분자도 확인을 해보는 거지. 분자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결국 뭐가 되게 돼 있어 지금? 0이 되게 돼 있어. 자 그럼 이 녀석은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잖아.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면 인수정리의 개념상 분자와 분모에 모두 어떤 인수를 가지게 되어 있냐? 준호야? x 플러스? 예, 좋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된다는 얘기는 분자 분모가 모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분명히 그 상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그 녀석을 약분시키고 나면 이제 더 이상 0이 되지 않는,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까지 약분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면 분모는 지금 합철 암산으로 잘 보이는데 분자 암산 되냐? 암산하는데 뭐 해야 돼? 조립제법 해야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은 1 마일 마일 1 2 마이 빵 됐잖아? 더 이상 인수는 안 되고요. 더 할 필요도 없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요식을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마 1에 x 플러스 1 맞지? 아니 x 플러스 1 맞지? x 플러스 1에 x가 뭐하는 거야? 합차한 거지 합차? 맞지? 얘는 원래 암산으로 되는 애고 분자를 조립제법으로 했더니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요렇게 남아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대입을 못하게 하던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는 약분이 되고 남아있는 데다가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이제 대입하는 문제가 없지? 그럼 대입하면 극한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몇 분의 마이너스 2분의 뒤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4냐? 그래서 마이너스 2 이게 되나요? 이게 되니? 오케이. 여기서 나만의 스킬이 좀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될 거는 뻔히 알고 얘가 약분될 거라는 걸 미리 안다. 그치? 그렇지 않으면 얘는 분명히 수렴하지 못할 거니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까지는 미리 알 수 있어. 그치? 맞아. 그럼 여기 들어갈 분자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자, 이렇게 구해버리는 방법이 있다. 네.
네. 뭐냐? 여기 있는 2, 1, 마일 2는 여기 인수분해했을 때 목자리에 들어가 x제곱 마 x 플러스 1 딱 개수죠. 맞지?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할 계산은 여기다가 다시 뭘 대입을 해줘야 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줘야 돼. 맞지? 그럼 여기서 조립제법으로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들어간 건 무슨 의미냐? 얘는 이 남아있는 몫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란 뜻이야. 이 조립제법에서 이 자리는 나머지 자리잖아. 맞지? 오케이. 일단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4다란 뜻이야. 이걸 다시 뭐로 해석할 수 있냐? 나머지 정리로 해석할 수 있지. 나머지 정리를 해석해주면 결국 얘가 뭐가 되게 돼 있냐? 얘를 갖다 gx라고 했을 때 g 마 1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게 뭐야?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엔 3차 이상의 인수가 있을 경우 그 녀석이 어차피 조립제법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암산으로 인수분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암산으로 인수분해 되는 데는 그냥 암산으로 인수분해 해.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3차라고 하더라도 x세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거 아니면 x세제곱 플러스 1 같은 거 그건 굳이 이거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암산으로 인수분해 잘 되잖아. 그럼 암산으로 인수분해 약분약분 한 다음에 대입하는데 별 무리 없잖아. 맞지? 그런데 이렇게 암산으로 인수분해 잘 안 되는 급의 3차 이상의 다항식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조립제법 한 번은 뭐해서 먹는 거냐? 약분해서 먹는 거야. 이해되니? 한 번 더 하는 건 뭐야? 대입해서 먹는 거지. 자, 문제에 따라서는 분자 분모가 둘 다 3차 이상인 경우도 있어. 이해되시나요? 분자 분모가 둘 다 3차 이상인 경우, 그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는 이 극한값을 마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조립제법으로 마무리하기 꽤나 편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수분해해야 될 때 조립제법 써야 되거든. 맞지? 암산으로 안 되니까 보통 저 정도식에서는. 맞지? 물론 되는 사람 암산해. 있어. 없는 거 아니야. 되는 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연습 많이 하는 돼. 그런데 보통 일부러 막 파고 연습한 거 아니면 보통은 안 되거든. 저런 거 이제 암산으로 인수분해 하는 게 3차식을. 자, 그럴 경우에 어차피 조립제법 쓸 거라면 이렇게 한 번 더 계산해줘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계산이 편하다. 한계도 있어. 다항식 아니면 못 쓴다. 왜? 뒤에 곧 유리화하는 거를 해야 되거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0분의 0꼴 기본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해봤고요. 넘어와서 13쪽에 24번 봅시다. 이거 인수분해 분모도 인수분해 안 되고 분자처럼 똑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막 둘 다 3차야. 그럼 둘 다 조립제법 써버려 그냥.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는 그 조립제법에 쓸 숫자 누구야? 얘야 얘. 정해져 있는 거야. 얘 몇 대입하면 약분되는지 계산 굳이 안 해도 돼. 우리가 해야 될 수 이미 결정이 돼 있어. 납득? 오케이. 자, 24번은 이제 루트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와 같은 방법은 써볼 수 없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5마 x 빼기 루트 3 플러스 x 분의 루트 2마 x 마이너스 루트 x. 자, 요렇게 생겨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루트를 끼고 있으니까 식 자체가. 맞지? 그런데 얘도 둘 다 분자도 분모도 지금 1을 대입해보면은 0이 나오는 게 보여. 그러니까 얘도 2 빼기 2가 되고 얘는 1 빼기 1이 돼가지고 둘 다 0이 돼 지금. 이해되니?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둘 다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0이 되는 애 아니면 지금 얘가 지금 분모가 0 되는 데서 먼저 시작을 한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에서 0이 되지 않는 애들은 굳이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0 되는 애들만 유리화하세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분자분모를 유리한다. 계산이 좀 더러워. 여기 부호 반대인 거, 여기 부호 반대인 거를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지. 맞아. 테크닉을 갖다가 조금만 발휘를 하자면
자, 여기 부호 반대인 건 여기 루트로 들어가 있을 거야. 자, 여기 부호 반대인 거는 여기 루트로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 분모 쪽에서는 여기 루트 풀려 있는 걸 바로 좀 써줘. 그래야 이제 안 헷갈려. 여기 루트 풀려 있는 건 뭐냐? 5마 x 마3 마 x.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여기도 루트 풀려 있는 걸 좀 바로 써줘. 2마 x 마 x. 이해되니? 리미트 똑같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하자라고 얘하고 얘하고 둘 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얘도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서 요렇게 약분이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뽑혀 나온 자리 쪽이 이 0이 되는 인수 쪽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를 하면. 이해되니? 그래서 걔네들이 약분이 되게 돼 있는 거지. 분자분만 0이 되게 돼 있었어? 아, 그러면은 분자분만 모두 x 마일이라는 인수가 있었어. 이해되니? 그래서 x 마일이라는 인수가 있는 부분은 약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남은 데다가 이제 뭘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죠. 그럼 분모는 1 더하기 1이 되면서 2분의 분자는 2 더하기 2 되는 거지? 2 더하기 2에서 4. 답은 2. 요렇게. 요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자, 14쪽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너무 쉬워서 바로 루트 있는 꼴로 들어갔는데, 자, 뭐가 필요한가 필요 없나를 따져야 돼. 루트를 봤다. 그럼 뭐가 먼저 떠오르긴 해야 돼. 극한단어들이 루트를 봤다. 뭐가 떠오르긴 해야 돼. 방금도 썼어. 방금도 썼어. 뭐가 일단 떠오르긴 해야 돼. 유리화가 일단 떠오르긴 해야 돼. 이해되시나요? 유리화가 일단 떠오르긴 해야 된다고. 그런데 유리화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야. 여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둘 다 0이 되네? 그럼 둘 다 유리화를 해라.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가 무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얘네 분자 분모에 무한 빼기 무한이 부정형으로 있나를 따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 분모 쪽 같은 경우에 애초에 무한 빼기 무한이 아니야. 맞지? 자, 분자 쪽도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차수까지는 지금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누가 계수가 이쪽이 계수가 그냥 커. 그럼 얘는 분자 양무한이야. 그럼 분모 양무한 분자 양무한 그냥 무한분의 무한이야 지금. 이해되니? 그럼 뭘 할 필요가 없냐?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어.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분자 분모가 뭐를 하고 있으면 무한 빼기 무한의 부작용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 자리를 유리화를 해야 돼. 이해되니? 그런데 얘는 무한 빼기 무한 구조의 부정형으로 만들어져 있진 않아. 그냥 무한분의 무한이야.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뭐라고 하면 되냐? 최고차항 계수 비교 들어가면 돼. 자, 분모 지금 몇 차야? 1차야. 분자는요? 1차야. 차수 어때? 같아요. 그러면은 계수 비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는 누구냐? 루트 9에서 3인 거야. 오케이. 분자의 최고차항은 2 빼기 루트 1이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3분의 1 요렇게 나왔다. 이해돼요? 설명은 길었지만 풀이는 간단하다. 쉬는 시간 하고 이어서 공부합시다.